오늘 이 시간 영앤리서치 최진웅 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 업앤다운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업앤다운 어느 쪽 고르셨을까요? 두 분 모두 다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첫 시작인 오늘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뭔가 선방을 거듭하면서 상승을 했다면 이번 주는 그 시장의 상승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김신 팀장님 어떻게 그런 구간인 겁니까?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상승 종목 수가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시장 장세 자체가 지수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상단이 어느 정도 막혀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선 실적이 좀 더 발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관련했을 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2차 전지인데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가 테슬라 실적 발표입니다. 물론 매출단에서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에선 그렇게까지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인하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계속 중소형 쪽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HBM이라든지 이제 손흥매가 전공정 쪽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는지 여부 특히 엔비디아 실적이 23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도체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이런 방향성을 좀 봐야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 구간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다. 약간 오늘은 그룹주들이 이렇게 뭉치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의 급등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짚어주셨죠. 삼성 SDS, 삼성 전기 등의 종목들은 급등세 보이고 있고 반대로 한화 쪽의 그룹주, 오히려 한화 시스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솔루션 등의 종목들을 함께 좀 하락하고 있는데 그냥 보면은 이슈가 없어요. 이게 보면 딱 정답은 수급의 이동일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시장 움직임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사실 지금은 시장 성격 자체가 개별 장세가 굉장히 좀 부각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들의 좀 수급면이 일단 좀 살아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좀 수급면에 있어가지고 다소 좀 부족한 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좀 시가총액이 좀 낮고 호가가 좀 얇은 종목들의 좀 거래량이 좀 단기적인 거래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러한 경향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반도체주들이 소폭 좀 하락을 했었고 달러도 어느 정도 소폭 강세 흐름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양상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고객 예탁금이 지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주다 보니까 거래 유동성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시일이 가면 갈수록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HBM으로 시작했던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조선, 건설 이런 쪽에 대한 주도주 사이클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그러한 좀 장세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장세에 있어서는 좀 종목 장세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진핑의 좀 개방 발언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의 과징금 부재 규제에 따른 부분들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좀 중국의 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암시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수주 관련주들라든지 아니면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볼 좀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게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오르고 있습니다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수급의 변화 그리고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어디서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포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단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은 내 종목 오늘 왜 이렇게 올라? 혹은 내 종목 빠질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하는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슈와 함께 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섹터별 상황을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업 관련한 비료, 사료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 만료 초일기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뭐 조비, 경농 등의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한 차례씩 이제 테마가 형성되지만 이 테마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좀 봐야겠죠. 네,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의 엇갈린 움직임. 김시현 팀장은 O 의견, 최준호 팀장은 X 의견을 주셨는데 김시현 팀장님은 이런 이제 비료, 곡물 이런 종목들 좀 자주 보셨잖아요.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기억력 좋죠. 네,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마 관련했을 때 비료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유가 뭐예요? 뭐 이렇게 장마가 지면은 작황이 좀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모멘텀인가요? 아니, 장마가 오면 이제 비료라든지 병충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 뭐 그런 쪽에서 수요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그 장마가 나오면 나오는 계절 테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료 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이 사실 그동안 뭐 5월부터 했을 때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연장하지 않겠다 이 의견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고요. 뭐 튀르키예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국가 뭐 정상들이라든지 전화 통화를 할 때 계속 연장할 의지가 없다는 내용을 피력을 해왔습니다. 네. 푸틴이 사실상 뭐 쿠데타 때문에 통치력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을 좀 기존처럼 물 흐르듯이 그냥 진행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푸틴에 대한 통치력이라든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푸틴 같은 러시아에서도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연장이 될 수는 있어요. 연장이 될 수는 있는데 네. 하지만 기존의 5월처럼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뭐 곡물 공급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 곡물 관련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밀이 잘 안 돼요. 밀 작황이 별로 좋지 않죠. 네, 아무래도 가뭄 때문에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엘니뇨에 대한 현상도 있고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하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마적으로 이렇게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곡물 관련한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기후 쪽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X 의견은 테마적인 성격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이신지요? 사실 저는 좀 테마성이 워낙 좀 강한 섹터이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뭐 올 여름 폭염이 굉장히 좀 심할 거라는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름 테마주입니다. 이제 장마철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관련주들도 좀 많이 찾아보게 되고 네. 이번 좀 기후 변화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수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앞서 김시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좀 러시아 쪽에 대한 곡물 협회 이 부분이 지금은 아직까지 좀 이슈가 좀 강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돼가지고 국제 결제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자국산 밀 수입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지금 비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뭐 사실상 뭐 연장이 되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성 테마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크겠지만 일단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비춰볼 때는 오히려 좀 농업 쪽을 보기보다는 좀 농기계 쪽을 좀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전망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농업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있고요. 또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에서 좀 투자의 방향을 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 그럼 김시현 팀장님 말씀해 주신 김에 탑픽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네. 대장주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대주산업, 누보 이런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차트적으로 가장 예쁘고 올라온 종목이 누보입니다. 누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7%대 강세 흐름. 물론 윗꼬리가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 누보라는 종목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곡물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굉장히 잘 움직이는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 농업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섹터는 오늘 가장 많이 또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설주 보겠습니다. 업종지수만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대우건설이 10% 가까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은 폴란드의 3대 3위 관련한 건설 기업과 협력 관계를 체결한다. 요새 뭐 폴란드 이슈 좀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한신공영, GS건설, 삼부토건, 현대건설 등의 종목들도 4에서 많게는 6%대 강세입니다. 비가 내려서 뭐 재건 관련한 얘기들도 있지만 건설주 자체가 최근에 또 안 좋은 이슈 뒤에 이렇게 급등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섹터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진욱 팀장님이 O 의견을 주셨는데 어느 쪽을 보면서 건설주 O 들어주신 겁니까? 전 이번에 그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 좀 네. 그때 당시에 GS건설 좀 단독으로 좀 악재로 비춰지면서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전체 건설 업종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전체 업종에 지금 피해를 줬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번 그 결과 이후에 지금 GS건설이 좀 8월에 전수조사 부분 때까지는 일단 좀 사실을 확인할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낙폭이 나와준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늘 지금 메이저들의 수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GS건설이 이후에 8월에 전수조사에서 좀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면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으로 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어느 정도 낙폭에 의한 좀 무의미하게 좀 가격이 좀 많이 빠졌던 건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 기회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업종 여파가 좀 번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레벨 다운이 좀 많이 일어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택 지표만 어느 정도 좀 전환을 해주고 어느 정도 완만하게 좀 올라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수급면도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까지도 현재로서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하나쯤은 좀 포트에 담아 가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쯤 담을 때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실지 이전에는 DL 쪽을 좀 좋게 보셨는데 계속 네. 그 종목 좋게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DL, ENC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이제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미비한 수준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뭐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연계성으로 볼 때는 단기적인 좀 호재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건설사 쪽에 좀 몰릴 수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대형 플랜트 수주가 좀 많은 기업들을 좀 저는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쪽에 대한 플랜트 수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외국 쪽에 대한 플랜트 수주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우발 채무라든지 그리고 재무 구조를 지금은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GS건설파로 가격 레벨 다운이 일어난 현상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DL, ENC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L, ENC를 탑픽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반면 우리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X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면의 X일까요? 중장기적인 건설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지 아니면 테마성 움직임을 이야기하실지. 뭐 건설 같은 경우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그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폭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기는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하지만 건설 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해외 쪽입니다. 해외 쪽 네, 해외 수주. 쪽 수주가 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하지만 국내로 한정했을 때 아직까지 국내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죠. 특히 부동산 PF라든지 혹은 지금 뭐 미분양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흐름들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점, 특히 국내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국내에서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언제 좋아지는지 이 점을 봐야 하는데 언제
언제 국내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쪽에서 돈 더 잘 버는 게 고르는 게 좋겠죠. 오늘 보니까 오늘도 뭐 대우건설 폴란드 딱 이슈 오니까 주가 급등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상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 건설 쪽에서 보면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상 건설주를 본다면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 해외 쪽에 대한 매출도를 본다면 건설주보다는 건설기계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계 쪽에 농업도 농업 기계, 건설도 건설 기계가 더 좋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쨌든 건설 기계 얘기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 기억하시죠? 건설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또 속 시원히 할 수 있는 또 그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수혜복구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설 쪽에 안 좋았던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해외 건설 쪽에 있어서의 수주가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인다는 이 특징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반도체, 그 안에서도 장비주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나 잘 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두 분의 현재 구간에서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펜발 들어주세요. 야, 이거 예상대로 옵니다. 예상 여러분도 하셨을 겁니다. 최준희 팀장님, 아니 근데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건 뭐 다른 거 살 게 없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약간 의심했었던 그런 수급들이 쫙 들어오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반도체 업황 전방 수요 개선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장비주들의 지금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쪽이 업황 모멘텀이 현재로서 좀 부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HBM 쪽 관련된 모멘텀만 지금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오늘 수급 면만을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장비주 쪽에 좀 많은 수급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일단 내년 이익 성향, 이익 상향치를 지금 좀 주가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부터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감사한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도 매출 단 부분들이 전망치에 비해서 좀 다소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업황 턴어라운드로 확실하게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기적인 면을 일단은 지금 수급 면에서 좀 자신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하반기에도 공급 업체들이 가격 인상, 협상 부분들이 여전히 좀 시도를 해줄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구매처들의 재고 수준이 아직까지는 좀 여전히 높다 보니까 네. 오히려 가격 상승은 좀 재고 소진까지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고가 좀 빠르게 소진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요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수요가 좀 올라간다라고 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 좀 많은 펌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들어가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의 여파로 좀 많이 밀렸던 장비주 쪽에 지금 보면 수급 랠리가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급 랠리에 동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싶은데 두 분 모두 오 의견을 주셨으니까 반도체 안에서 뭐 항상 여쭤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종목군들입니까? 뭐 장비 주성 안에서도?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는데 네. 저는 전반적으로 장비주들은 다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냥 있습니다. 장비면은 뭐 전공정, 후공정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좋다. 네, 후공정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저번 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뭐 지금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삼성전자가 7월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공정에 대한 투자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서 전공정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커질 수 있는 쪽에 HBM이다 보니까 사실상 HBM 관련했을 때 후공정 쪽은 다시 한번 더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주가가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의 견고한 위치가 나와주고 있고 네. 그리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주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더 관심 받을 수 있는 쪽이 후공정 쪽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반도체주에 대한 수급을 보면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5거래 연속 사고 있습니다. 물론 올랐던 건 그 이전이라서 그 이전에 봤더니 중간에 한 4거래일 빼고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뭐 기조적이진 않지만 매수세가 간간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집중되고 있는 영향, 반도체 장비주들을 이렇게 급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뭘 골라야 될까요? 그렇다면 최진우 팀장님 먼저. 저는 장비주 쪽에서 본다고 하면 유진테크를 지금은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NDR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됐던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관련한 매출 비중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좀 디램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산 사이클에서 재고가 빠르게 좀 수요가 소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삼전향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좀 날개를 달 시즌이 분명히 좀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지금 전방 산업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1A 나노 공정 이 전환에 따라 가지고 디램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들을 분명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21선이랑 41선을 지금 전부 다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추세가 확실히 좀 바뀌는 되돌림 국면에 지금은 진입을 해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다소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고 할지언정 계속적인 좀 저점은 올려가지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는 좀 유진테크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테크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도 8% 이상의 강세를 보이는데 그동안 쉬었다가 또 그동안의 하락을 모두 만회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김시현 팀장님은요? 저는 제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전공적일까 후공적일까 고민이 많이 된다면 둘 다 들어가는 기업을 선택하면 고민 됩니다. 고민하지 말아라. 네, 뭐 짬짜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은데 세정 장비 기업입니다. 관련했을 때 전공적에도 들어가고 후공적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반도체 이슈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HBM 관련했을 때 그 세정에 대한 공정성이 계속해서 그리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파티클에 대한 부분에서 좀 수율 문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세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도 2, 3거래일 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정이 나와주고 있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5선을 깨지만 않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와 유진테크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히든 섹터 오늘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리튬 종목들도 너무 좋지만 뭐 앞서서도 개장 때도 다뤘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튬 관련한 종목은 지겨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히든 섹터, 관심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두 분의 관심 섹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임플란트와 자동차 부품 한 종목씩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차 부품 쪽 꼽아주신 최진우 네네. 팀장님.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동차는 뭐 업황이나 실적 여전히 좋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자신감이 아직까지는 좀 하반기까지 분명히 좀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포트적인 전략을 펼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중소형주들 부품사들은 좀 많이 갔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업황이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고 실적도 분명 좋아지겠지만 반대로 아직 대형 부품사 중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기차 같은 경우도 6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지금 10% 이상 좀 증가를 해준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동행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현대모비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럼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오히려 좀 매출단이라든지 영업이익단에 좀 피해가 좀 많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분명히 좀 개선이 되고 자동차 수요가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는 분명히 실적 부분들은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움직임도 봐도 지금은 좀 이익의 격차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저는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 가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오늘장에서는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은 이제 업황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고요. 임플란트 골라주신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임플란트 얘기가 사실 요새는 좀 들어갔는데 관련된 종목들 보면 알아서 잘 가고 있죠? 네, 관련했을 때 좀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임플란트 섹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하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실적 개선주,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점에 있어서 임플란트 섹터 같은 경우에도 실적주로 충분히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쵸. 같고 수출 동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 동향 기반했을 때 매출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섹터 전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레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정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35,000 라인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라인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상 디지털 덴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하반기부터 중국에 대한 기대감, VBP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과 수출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도 수출에 대한 비중 점점 더 높아진다는 점을 보면은 충분히 전고점 라인대를 뚫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탑픽은 레이, 또 자동차 부품 쪽의 탑픽은 현대모비스까지 관심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부자들 헤르메스 스타일 김시은 팀장 그리고 영인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